여러분들 사용 패턴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후기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틴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 장단점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희 채널의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다, 대박인데 완전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써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두께와 무게부터 보면 삼성이 이걸 두께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두께도 물론 얇아서 좋긴 한데 무게가 오히려 더 대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6.7인치인데 요즘 이 정도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지금 200g이 넘어가서 화면 큰 건 좋은데 무게가 대체로 좀 무겁죠. 그런데 6.7인치인데 무게가 단 160g대면 굉장히 가볍고 일반 갤럭시 S25와 비슷한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큰데 무게가 가볍다, 이거는 새로운 폼팩터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장시간 써도 손목 부담이 확실히 덜하고 특히나 이런 케이스를 쓸 때도 아니 왜 이리 가볍지? 케이스 쓰고 해도 200g 정도만 되는 그냥 일반 대화면 스마트폰과 동일한 무게라 일단 무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두께도 체감상 얇은 건 맞는데 약간 갤럭시 폴드를 펼쳐서 반갈쭉해서 반만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립감은 좀 어색하긴 한데 잡았을 때 신용카드처럼 옆면 모서리가 좀 잘 느껴진다 해야 되나? 물론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한데 반대로 엣지를 썼다가 일반 바형을 만지면 이거 원래 이렇게 두꺼웠나? 역체감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스를 쓸 땐 오히려 두께가 얇아서 케이스를 써도 일반 바형 생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케이스 핏도 좀 잘 맞는다 해야 되나? 원래 제가 정품 케이스를 사고 싶었는데 매장에 정품 케이스가 없어서 일단 아무거나 샀거든요. 카메라가 두 개라서 망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더블 카메라가 디자인적으로 볼 때 좀 더 예쁘고 깔끔하지 않나요? 게다가 케이스 핏도 좀 잘 받는다 해야 되나? 약간 아이폰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여기 중간에 애플 로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저는 케이스 구매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동도 살짝 보면 엣지 전용 커스텀 진동 모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반 S25와 비교를 해보면 일반 S25는 뭔가 뭉툭하게 느껴지는데 엣지는 살짝 가볍게 탁탁 쳐주는 느낌? 일단 진동 느낌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엣지의 특징은 여기까지고 두께와 무게 때문에 희생된 부분들이 좀 있죠. 무엇보다 배터리가 3900mAh인데 이게 갤럭시 S25 일반과 비슷한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용량인데 디스플레이 면적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S25 시리즈 중에서는 적게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AP 스로틀링을 좀 세게 걸어서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는 생각보다 조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0% 사용 기준 6시간 정도 간다 해야 되나? 이게 S25랑 비슷하거나 살짝 적게 가는 정도라 보시면 되고 다른 해외 리뷰어들 자료를 같이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일단 저랑 비슷하게 배터리 시간 타임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 S25와 비슷하거나 살짝 적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은 평범하게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행 갈 때 써야 하거나 남들보다 스마트폰을 오래 만지시는 분들은 적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건 45W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25W인 건 좀 아쉬운 요소이긴 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그러려니 한데 충전 출력이 좀, 그리고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가 아니라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좀 많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망원 카메라 촬영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아쉬운 요소이긴 한데 대체로 초광각이랑 메인 촬영이 많다 보니까 뷰파인더에서 보면 아이폰 16 일반처럼 초광각, 메인, 무손실, 2배줌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사진 퀄리티는 매우 좋긴 합니다. 일단 망원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될 만한 요소일 것 같고 오히려 메인 렌즈가 울트라랑 동일한 센서가 들어갔다 보니 메인 촬영 퀄리티가 저는 좀 더 좋다 해야 되나? 촬영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꽤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능이나 발열 부분도 보면 일단 배터리 보호를 위해인 것 같은데 APS 스로틀링이 일반 바형보다 살짝 더 빡세게 거는 게 있긴 합니다. 실제로 3D 마크 점수를 보면 일반 S24와 비교해 볼 때 최고점과 최저점이 소폭 낮죠. 대략 5에서 10% 정도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 조절도 있고 그로 인해 성능이 일반 바형에 비해서 약간 적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실사용 시 그렇게 체감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 게 실사용 시 일반 S25와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긱벤치 6도 빠르게 돌려보면 싱글은 2700점대, 멀티코어는 9000점대로 S25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살짝 낮긴 하죠. 그리고 다른 긱벤치 6 자료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멀티코어는 1만점을 넘지 않는, 평균적으로 멀티코어는 9000점 중반 내외 수준인 것 같아요. 다만 발열은 아무래도 폼팩
팩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긴 해요. 카메라 조금 쓰면 확실히 좀 미지근해지는 느낌이 있고 3D 마크 1분 만에 44도를 찍고 2분 만에 최고 온도인 47도를 찍는데 그 뒤로부터는 스로틀링이 걸리긴 합니다. 내장 스피커도 저는 의외로 괜찮았다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얇은 모델들 특징이 음질이 좀 별로다 아니면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얇은 제품 치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예상보다는 좋다는 얘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력이 약간 약한 느낌 이것만 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25 엣지 장단점 리뷰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장단점 너무 명확하죠. 얇고 가벼운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배터리 조금 적게 가고 충전 출력이 아쉬운 그리고 망원 카메라의 부재 스펙상으로도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써봐도 큰 이변 없이 다가오는 장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얇고 가벼운 거 누구한테는 엄청난 장점이지만 누구한테는 그저 그런 반대로 배터리 아쉬운 거 누구한테는 큰 단점은 아니지만 다른 누구는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사용 패턴에 따라서 장단점이나 후기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대화면에 상당히 가볍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께보다 솔직히 무게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끝!